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컨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아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2주의 화제 영상부터 준비하셨네요. 이제 매달 한국에서 그 드라마들이 빵빵 터지네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도 빵빵 터진 드라마 이야기입니까? 네. 넷플릭스 이야기인데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한테는 부산행으로 잘 알려진 연상호 감독이랑 또 이제 송곳이라는 드라마, 또 이제 원작 웹툰도 유명하죠. 최기숙 네. 작가와 그림과 글을 맡아 화제를 모은 웹툰이 원작인데요. 네.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지옥행 선고를 받고 갑자기 이제 큰 외계인 같은 3명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이게 지옥행을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에서 지난주 공개되자마자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4,400만 시간을 시청을 했대요. 4,400만 시간이요? 네. 그리고 비영어권 콘텐츠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전주니까 지금은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더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할 것 같고, 네. 비공식 OTT 순위 사이트죠. 플릭스 페트롤 기준으로는 지금 18개국에서 1등이고요. 네. TV 부문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자, 우리가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 참 며칠 되기도 전에 이렇게 지옥이 또 전 세계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한 건데, 아니, 그동안 이렇게 글로벌 시청자들이 우리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드라마들이 열전을 벌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시청자들을 염두에 두고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네. 넷플릭스가 전 세계 시청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소재가 좀 종교보다는 약간 초자연적인 재미에 좀 흥미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터만 봐도 이게 뭔가 종교적인 색깔보다는 무슨 새로운 뭔가 슈퍼내추럴한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토리가 보통 그런 스펙타클한 내용의 컨텐츠들은 스토리가 뻔한데 네. 이거는 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빈지워칭하기 좋은 5시간에서 6시간 분량이고 이런 세계관을 정말 독특하고 탄탄하게 만드시는 연상호 감독 작품이라서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미 부산행, 반도, 염력, 서울역 등 모든 컨텐츠들이 이미 그런 OTT 플랫폼에서 해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유아인 배우를 비롯해 나오는 배우 하나하나가 연기도 호평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플랫폼들은 최근에 현지화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런 퀄리티가 나날이 높아지는 것들이 네. 시청자들이 한국 콘텐츠도 편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현 이사님 보셨어요? 네, 저도 다 보진 못했고요. 중반부까지 봤는데 네. 이게 처음보다는 마지막에 갈수록 더 재밌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궁금하네. 저 아직 오늘 방송 앞두고 있어서 이제 1편만 본 상태인데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은 출근 때문에 빨리 자야 되니까 네, 늦게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궁금하고요. 일단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보통 드라마 도깨비나 이런 데서 보면 저승사자가 상당히 로맨틱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저승사자들은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외계인이냐 아니면 정말 지옥에 온 사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네. 이게 대한민국 특수효과 회사 두 군데서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승사자 하면은 검은 한복 입고요. 가 쓰고 나타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글쎄 무슨 히어로물에서 봤던 무슨 그런 괴물 같아요. 근데 이 특수효과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럴싸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특수효과 관련 주식도 급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인 건가요? 이 넷플릭스도 특수효과 업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네. 지금 특수효과가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빛나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넷플릭스가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독일계
VFX 회사입니다. 스캐라인 VFX를 인수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 회사가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유명한 기묘한 이야기의 특수 효과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그런 DC와 그런 그러니까 히어로물 아까 얘기하신 네. 그런데 아주 굉장히 특징이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근데 이번 그 지옥에는 이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옥의 특수 효과를 맡은 회사는 뭐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그 엔진 비주얼 웨이브랑 그다음에 덱스터라는 회사에서 특수 효과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특수 효과를 뭐 인수한 이유들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 이렇게 유명한 특수효과 업체를 넷플릭스가 인수했을까요? 뭐 DC 같은 워너브라더스의 영화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 자기네 콘텐츠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를 다른 회사 거를 하는 거가 사실 탐탁지 않지 않겠습니까? 독점하려고. 네, 독점하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 뭐 넷플릭스 스튜디오 운영 부사장인 에이미 리하인드는 이 인수 배경에 그러니까 인프라 인력을 투자하면서 눈에 보이는 뭐 경계를 넓히기 위한 가상 기술에 투자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아마 이런 후반 작업 회사의 인수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잘하는 회사고 자기들이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다른 회사한테 일을 나눠줄 필요는 없고 네. 그다음에 이게 촬영이 끝나는 것과 후반 작업 일정이 컨텐츠의 어떤 출시 일정과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영화 촬영이 끝났더라도 후반 작업의 시간이 길어지면 컨텐츠가 우리한테 보여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회사로 두고 그런 일정 조정을 자기들이 타이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원하는 시간에 컨텐츠를 출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요. 자, 이렇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또다시 한국 드라마로서 세계 시청순위 1위를 기록한 지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국내에 최근에 진출한 OTT인데 디즈니 플러스. 네. 이게 출시되면서 이 마블 시리즈가 모두 독점 공개되잖아요.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 진짜 제 입장에서는요. 아니 넷플릭스 지옥도 봐야 되고 또 디즈니 플러스 들어가서 또 거기 나오는 로키도 봐야 되고 이게 둘 다 보려다 보니까 월 이용료가 만만치 않아요. 네, 넷플릭스도 또 한국 서비스 이후에 처음으로 월 이용료를 인상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사실 좀 다른 국가에서는 인상을 계속 여러 번 해왔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처음 인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네. 뭐 이제 지난 18일 날 요금제를 인상을 했는데 스탠다드 요금제가 12,000원에서 13,500원으로 12.5% 인상했고 네. 그다음에 최고가 요금제인 프리미엄이 월 14,500원에서 17.2% 오는 17,000원. 그리고 거의 안 쓰죠. 왜냐하면 기본 요금인 베이직은 화질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 사람밖에 못 쓰는데 월 9,500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개만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 6월 한국 소비자원의 그 OTT 소비자 만족도의 이용 실태에 따르면요. 네. 54.6%가 2개 이상을 이미 쓰고 있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조사에서는요. 44.9%가 월 10,000원에서 20,000원 이상의 구독료를 이미 지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면 한 개 이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러네요. 음악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들 하나씩은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디즈니 플러스, 라쿠텔, 그리고 쿠팡 플레이까지 하면 7개가 되고요. 사실 이거보다 저희한테 알려지지 않은 동영상 서비스는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더 들어올 회사들이 더 많이 있죠. 그리고 다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오리지널이니 네. 독점이니 이런 네. 콘텐츠를 늘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넷플릭스 하나만 보고 될 일이 아니게 되고 있죠. 참 예전에는 그냥 TV 틀면 리모컨으로 거기서 하루 종일 다 보여줬잖아요. 네. 이제 옛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워낙 대세다 보니까 진짜 그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정말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너무 탈탈 털어간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넷플릭스는 최근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요. 우리가 방금 소개했던 지옥도 그렇고 콘텐츠가 워낙 이제 성공하는 콘텐츠도 많고 그 OTT 중에서는 글로벌 1위잖아요.
네. 그러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요금을 인상하는 걸까요? 반대로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옥이나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의 성공에 따라서 충성 고객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이들은 아직 뭐 디즈니나 아니 다른 회사처럼 뭐 리조트나 아니면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조금씩 하고 있지만 네. 수익을 얻어들이는 게 고객들한테 이제 OTT 서비스 구독료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다른 국가에서는 슬로우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들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아직 때가 됐다라고 네. 생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미국 대비는 24% 정도 저렴합니다. 아, 우리가요? 네, 미국은 최고 비싼 요금제가 2만 원이 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13.99, 8.99달러, 17.99달러 이런 식으로 가격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싼 요금제도 대한민국이 제일 저렴한 편이고요. 근데 뭐 다른 제3국가에서는 한국보다 저렴한 국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넷플릭스가 보기에는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왔다라고 보고 이제 비용을 올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독료 인상으로 컨텐츠에 재투자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한국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시청자들이 부담이 이제 더 가중된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독료 부담을 좀 줄이자. 이래서 이 OTT 구독도 쪼개기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서요? 네, 저도 요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를 공유해서 이제 비용을 아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계정을 공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n분의 1을 통해서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들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자, 근데 이렇게,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제 이름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제가 김 이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보는 거, 회사 측에서는 이런 거를 문제 삼지는 않나요? 사실 넷플릭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뭐 예전 남친한테 뭐 예전 여친한테 빌려준 그거 뭐 비밀번호 바꿔라 뭐 이런 그런 프로모션도 한 적이 있었고요. 아, 넷플릭스가요? 네. 아, 그리고 그래요? 지난 3월에 네. 비밀번호 공유 단속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액션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거는 지인들끼리는 되게 네. 이렇게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특별한 서비스가 나와서 말 그대로 진짜 4분의 1로 만들어주고 3분의 1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면 네. 이슈가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OTT 업계에서는 그런 불법과 합법 경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그렇게라도 가입을 더 하면 네. 자기들한테는 수익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멀티플로피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을 용인한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그 업체에서 보기에는 더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막무가내로 공유하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청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만 보고 싶다, 은밀하게 이런 컨텐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기는 마냥 쉽지는 않고. 자, OTT 서비스가 이렇게 다양해지면서 정말 뭐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한껏 올라가는데 그만큼 구독료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 물론 업계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을 뭐 나무랄 수는 없죠. 하지만 업계도 이렇게 콘텐츠 투자에 대한 부담을 너무 시청자들에게만 넘기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